자, 매년 연말만 되면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름하여 페스티버스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우리 세금을 글쎄 어디에다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가장 충격적인 사례들만 쏙쏙 골라서 폭로하는 보고서예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이 보고서 딱 펼치자마자 정말 황당한 내용이 바로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국립보건원산하연구소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비글 강아지들한테 코카인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 달러나 들여서 말이죠.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니까 이번엔 태어난 지 고작 열흘밖에 안 된 패럿 새끼한테 억지로 술을 먹이는 실험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자, 또 있어요. 이번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뇌에다가 금속 장치를 심어서 비디오 게임을 시키는 그런 실험도 있었대요. 정말 기가 막힌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황당한 일들이 전부 다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우리 세금 내는 국민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충격적인 사례들이 바로 랜드풀 상원의원이 매년 발표하는 페스티버스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상한 데 쓰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딱 집어서 고발하는 거죠. 방금 보신 동물 실험들이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시고요. 보고서를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글 실험에는 5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원숭이 게임 실험에는 무려 1,460만 달러,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어요. 이러니 비평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과학 연구가 아니라 그냥 고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본 이런 충격적인 프로젝트들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전체 낭비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자, 랜드풀 상원의원 보고서가 밝힌 2025년 단 한 해 동안의 총 낭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달러. 와,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잘 안 오시죠? 그럼 이 1조 6천억 달러가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체감해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싹 다 합친 금액이랑 같아요. 그리고 매년 나가는 사회보장연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매일매일 60억 달러씩 빚을 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낭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 같은 사례들 정말 자극적이고 문제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과연 1조 6천억 달러나 될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에서 낭비라고 부르는 돈의 75% 이상,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달러는요, 사실 무슨 이상한 프로젝트 비용이 아니었어요. 그 정체는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50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맞아요, 이자. 우리가 저런 자극적인 사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워싱턴 정치인들은 이걸 그냥 내버려두는 걸까요? 해결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최근에 있었던 한 시도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초였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 부서, 줄여서 도지라고 부르는 곳의 책임자로 데려온 거예요. 머스크의 임무는 딱 하나, 2천억 달러의 예산을 확 줄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워싱턴의 그 단단한 기득권이라는 벽에 그대로 부딪혀버렸습니다. 결국 한 방송 패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스크는 사실상 워싱턴에서 쫓겨났다. 정치 기득권의 반발이 그 정도로 거셌다는 뜻이겠죠. 자, 이 일론 머스크의 실패는 아주 중요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이 과연
정치 개혁에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임기 제한 같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스스로 찬성할 가능성 거의 없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술의 힘을 빌리자는 거죠. 예를 들면 아예 동물 실험이 필요 없게 만드는 AI나 오가노이드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정부의 비효율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풀 열쇠는 과연 워싱턴의 정치인들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연구실에 있는 혁신가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